뭐 여러 특검 관련된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윤호정 의원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뭐 보수 언론 일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성 수사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이 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에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. 이게 이제 45년 만에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헌정 파괴의 순간이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왔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그 조사하고 그 책임을 밝히는 일은 이것은 뭐 누굴 보복하고 뭐 처벌하고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앞으로의 어떤 그 건강성을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그 충분한 진상 규명과 또 그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덮고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다시 도지지 않았습니까? 이번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. 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특히나 이제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그 인력과 또 역량을 통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만큼 이 특검은 뭐 시작도 시작입니다만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사실은 뭐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성한용 선배 기자님 하고 이런 뭐 토론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칼럼으로 그걸 쓰셨던데요. 그러니까 5개의 이 쿠데타로 구성되어 있다. 이 내란은.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, 그다음에 여론 쿠데타, 그다음에 헌재 무력한 쿠데타, 그다음에 사법 쿠데타,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 교체까지 기도했던 정당 정치 쿠데타까지 이렇게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필요해서 나온 쿠데타가 아니라 이미 12월 3일 계획된 쿠데타의 이 내용이다. 이게 내란의 전무일 것이다라는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때 즉흥적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사전에 다 그런 것들이 아니 근데 성한용 기자하고 이렇게 토론하셨다고 하니까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면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? 당연히 성 선배님 말씀 많이 하시죠. 이것도 이제 특검하고 좀 관련되는 건데요. 어제 오늘 이제 국민들 관심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관심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? 추가 기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영현 쪽 변호인은 그건 불법이다. 추가 기소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. 이번 특검에는 다른 특검과 달리 이미 이제 일부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기관과 또 공소를 제기한 그러니까 공소유지 그러니까 공소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검이.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휘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특히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.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를 다 해놓고도 일부만 기소를 한 거잖아요. 보통 그렇죠. 일부만 일테면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률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기소가 가능한 거거든요. 뭐 싹 그 법률 적용 다 해서 검찰이 기소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풀려났겠네요.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? 뿌려놓은 씨앗을 자기들이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. 그러니까 그 선별적인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. 그렇죠. 추가 기소의 룸이 있었다.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 측은 말하자면 이번 특검법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지금 지금 특검 수사가 시작 안 됐고 준비 기간에 이렇게 추가 기소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내용 거기 다 적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답답한 노릇입니다.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는 정부고 그래서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기대가 큰 것 같고
뭐 유독 이번에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같더라고요. 현역 의원들이.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. 예, 제가 그 8년 전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때 제가 이제 기획위원장 그랬었죠. 예, 활동을 했습니다. 그때는 현역 의원이 한 5명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그 절반 가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, 네.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들이 분과위원장들은 다 현역 의원인 거예요. 네, 분과위원장 다는 아니고요.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요. 이 현역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에 대해서 쭉 그 준비하고 논의를 해온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? 이제 3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같이 이 정책도 만들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입법과제입니다. 그러니까 정책화하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있지만 이 법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역 의원 출신의 국정기획위원들이 이 나름대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효성을 더 따졌다라고 전 보여지더라고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조승래 대변인 그 브리핑 하셨던데 지금 각 부처에 보고받고 있잖아요. 네네. 너무 실망이다.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지난 그 3년 전 정부 기간 동안 정부 전반이 이제 뭐 역량이 떨어졌달까요?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그 내란이 일어난 뒤에도 오늘 이제 그 추경 의결을 했지만 지금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1차 추경 것까지 다 합치면 44조 정도 그 정도 되죠. 예. 오늘 의결한 거는 30.5조고요. 그런데 그 올 초에 1월 달에 하는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잠재 성장률 2.0% 정도까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에서 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. 그렇죠.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. 1월 달에 정부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당장 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44조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대행 기간이었긴 합니다만 건전재정 얘기했어요. 그때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정부가 그러니까 뭐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할 일을 안 하고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? 도대체 뭐 한 거냐? 그 추경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추경 관련해 갖고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게 논란이었지 않습니까? 근데 결국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른 이제 차등 지급으로 결론이 났는데요.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입장은 전 국민 동일 지급 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쨌든 당의 입장이 그럼 바뀐 걸로 봐야죠. 아니요, 그런 바뀌었다기보다요. 그러니까 그 무슨 기존 입장을 후퇴하거나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게 전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차등 지원을 통해서,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할 겁니다.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상위 소득계층도 소비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. 뭐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 지급이 더 맞는 거고요. 그러나 이제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디자인도 이 보편성, 그러니까 보편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번에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,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데에도 추가 지급을 하거든요. 상당히 그 세밀하게 정책이 디자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이런 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
그런 게 오랜 그 이 민생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오고 그 청취의 결과 또 그다음에 시장이나 사회에 대한 오랜 관찰, 관심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그 정책으로 체화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 대선 공약이 바뀐 건 아니고 네네. 다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디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.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2주 정도 지났잖아요. 네네. 네, 이 2주 동안 참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뭐 대선 때 캠페인도 그랬고 일단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.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바로 이 민생 회복,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2주 동안의 행보도 그렇고 네네. 앞으로도 그렇고 뭐 숙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. 참 그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든든해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 우리 지역구에 유권자들 또 뵙고 쭉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는데요. 이 많이 그 안심해하시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십니다.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딱 시작되자마자 무슨 뭐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임명한 강요들도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이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이 남의 칼 빌려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도 아주 요령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. 이제 국무회의 바로 열었고 또 이 비상경제 TF도 만들어서 이 대책도 세우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갔다가 바로 오자마자 이제 국무회의 열어서 또 추경안을 확정을 짓고 물가 관리는 물가 관리대로 또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 관리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이 경제 살리는 일, 그야말로 실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은 그 경제 살리기하고 내란 종식 이게 이제 두 가지 과제인데 둘이 이제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야당이 이제 내란 공복 갖고 정쟁화하면은 이것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좀 흐트러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은 어떻게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? 내란 극복은 사실 3대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사법 절차입니다. 그래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가면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민생을 살리는 문제는 그냥 시급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.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혁, 뭐 이제 뭐 검찰 사법 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행정 기구 개편 이런 것들은 또 이 필요한 만큼 그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또 정부는 정부대로 뭐 부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태세를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요.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지금 이제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제 여쭤봐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돌아오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면 이제 위원정당 해산 얘기가 동시에 같이 나와요. 이게 내란 동조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? 민주당 내에서는 이 관련해서 뭐 입장 정리가 되거나 뭐 향후 방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? 뭐 야당의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뭐 입장을 저희가 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 내란 폭동 세력과 명확히 단절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결국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번 대선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일테면 뭐 정당법상이나 뭐 이런저런 그 법률적으로 보면 이 위헌 정당에 대한 이렇게 이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 그 기재 이런 것들이 뭐 다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
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제 환골 탈퇴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이게 헌정 질서에 맞는 정당으로 이 탈바꿈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진 해산하고 재창당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럴 때가 곧 오지 않겠나. 뭔가 외력이 작동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과는 단절하고 예,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뭐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한독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원들이 그걸 막지 않습니까? 뭐 이게 그 뭐 똑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교체되지 않은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보다 더 확실하게 이 내란 이 세력과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뭐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니까 이젠 좀 그 깨닫고 정말 그런 면을 계몽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자진 해산 안 하면 어떡합니까? 자진 해산 안 하면은 그때는 아마 외부에서는 야 저거 진짜 해산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애써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찔러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.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. 아니다. 그것도 좀 여쭤보세요. 우리 윤호정 의원께서는 이제 뭐 야당도 해보셨고 여당도 해보셨고 뭐 다 해보셨잖아요. 네. 의원으로서는 언제가 더 편해요? 의원은 야당하기가 더 야당이 편하죠. 나아요? 그 여당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. 크고요. 또 뭐 함부로 말도 못하고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. 지금 느껴집니다, 그게.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이거 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공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국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아마 개헌일 것 같습니다. 네네. 어쨌든 87년 체제 이제 주역이셨는데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로 이번 국회에선 이루어질 거로 보시는지 저희는 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전화 아니면 또 우리 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님은 개헌에 대한 여러 번의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.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는 우리가 과반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부가 제출해서까지도 추진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고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 매번 개헌 논의가 될 때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꼭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은 이걸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득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이 정략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이 개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무산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.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이 그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 뭐 좋은 포인트네요. 개헌에 나서는 게 내란과의 단절이다. 지금 뭐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 뾰족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둥글하게 지금 성격도 뭐, 원래 둥글둥글하시고 지금 얘기해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그 여당 의원으로서 또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이 무게감을 스스로가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에 이 마이크 없는 데서는 더 좀 이렇게 막 해주실 수 있죠? 그 약간의 알코올이 필요합니다. 그래. 야, 요거 좋다. 네, 오늘 찬스 인터뷰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간입니다. 뭐 경제 관련해서는 워낙에 시급하고 그 뭐 내란 종식이라든지 해야 할 일 많으신 여당 의원으로서 또 역할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오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